목요일입니다. 노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다른 천세술은 밥맛 없어. 긍정의 힘은 살짝 지겨워. 부정의 힘으로 순수하게 성공한다. 노상담.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맨 처음에 지어드린 심리학계의 아이유 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랄까 수미상관이죠. 네. 수미상관 첫 시간에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서서히 마지막 시간이 되어간다는 이야기군요. 그건 모르죠. 네, 모릅니다만은 네. 일단 아무래도 저는 형식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훌륭하십니다. 수미상관으로 소개를 일치시켰습니다. 첫 시간과. 참 김호준 선생이 형식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많네요. 자, 그러면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사연을 들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황상민 교수님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아내는 칭찬과 격려에 매우 인색합니다. 제가 퇴근 후 혹은 쉬는 날 집안일을 처리해도 아내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저의 불만을 말했더니 당연한 게 아니냐,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칭찬해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칭찬과 격려를 요구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혹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게 처신했을 때는 짜증 섞인 말투로 지적과 훈계가 쏟아집니다. 이건 역시 아내의 성격이려니 하고 참아보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아내의 짜증스러운 말투와 지적에 마음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아내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제가 고민을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는 제 고민에 공감을 해주기는커녕 금방 말을 자르면서 그건 당신이 이러해서 이런 거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버립니다. 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내는 함께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따지면서 저를 몰아세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보다 아내의 반응이 더 큰 고민이 돼버립니다.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은 상태로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상태를 전화로 미리 알렸는데도 집에 들어와서 바지를 제자리에 벗어놓지 않았다고 짜증과 화를 내더군요. 이런 아내를 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 사연은 저희가 평소에 받는 사연을 기준으로 하자면 남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보통 이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어떤 정서적 공감을 원하고 그렇죠. 이해받기를 원하면서 근데 남자는 항상 이 감성적인 공감이 아니라 논리적 해결책만 자꾸 제시하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남자는 대체 인간인가요? 아니면 짐승인가요?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옆집 아줌마하고 싸웠다고 얘기할 때 여자들이 원하는 거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걸 원하는데 남자는 심판을 보려고 자꾸 논리적으로. 맞아요. 홍군형이 나죠, 그럴 경우에. 남자들이. 그게 남자들이 가지는 아주 고질적인 고민인데 이분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만약에 남편도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 성향을 타고났다면 아마 두 분이 끊임없이 토론을 하겠죠. 발생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서로 100분 토론을 매일매일 하실 것 같은데 남편분은 또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딱 이야기하면 yes sir 하면서 그냥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실 마음이 좀 약하다.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착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상태를 남편이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연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면? 익숙해져서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남편분이 웬만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내한테 저는 감정이입을 해서 사연을 항상 보거든요. 그래야 인기 있을까봐.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성한테 불리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 남편한테 저는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네요. 왜 이 남편은 그냥 참고 살면 안 될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결혼이 숙명이나 운명은 아니잖아요. 평생 그냥 안고 살아야 하는. 아니, 그래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삶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아무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있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래도 또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이 남편분한테. 네. 그렇다고 이분이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성분은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고 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칼같이 해내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이세요. 특히 이 바지를 제자리에 요즘 심한 몸살이 났는데 남편이. 그럼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고 전화 그렇죠. 들어왔는데 바지를 제자리에 벗어놓지 않는다는 게 그때 챙길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 그런데 몸살하고 바지 제대로 넣는 거하고는 다른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남자분이 이제 바지 피곤하고 제대로 해놓고 피곤해서 누워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 아내인 거죠. 그렇죠. 이 지금 우선순위가 이 남자가 아프다. 지금 바지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아니 없는 이 분인 거죠. 아내분이 의사도 아닌데 남편이 아픈 거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바지라도 제대로 해놓고 덜어눕지. 아니죠. 그럴 경우 보통 정상적인 감성을 가진 분이라면 그 바지를 내가 걸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바지를 벗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죠. 하하, 지금 정상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상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고민이었던 이 두 분이 연애를 할 때 관계는 어땠을까? 관계가 좋았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부딪히지 않았었죠. 네, 왜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일단 남편분이 그 여성의 리드라든가, 네. 예, 혹은 이렇게 논리적인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 여기에 사실은 안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편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성이 상당히 감성적이고 네. 또 비교적 유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유순하신 분들이 가지는 또 특성은 좀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똑부러져요. 자기 일을 분명하게 해요. 이 여성분은. 그렇죠. 이 여성분은. 그러니까 이 남성분은 그 똑부러지고 뭔가 능력이 있는 그 여성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 여성분이 내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성분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 여성분은 자기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집안일도 제자리에 모든 게 딱딱. 그렇죠. 예정대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런 게 더 중요한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왜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 교수님이 열심히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반대 입장. 네, 계속하세요. 예. 이 남편분이 평생을 이해받지 못하고 살 것이고, 그리고 둘이 있는데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외로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워요. 제가 이 질문을 내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해받고 사셨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 이해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상대방도 거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했고. 네. 물론 그건 남녀 관계에 그랬다는 거고요. 남녀 관계. 저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경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많았죠. 그래요? 네. 그러면 같이 사시는 남녀하고는 연애하거나 같이 할 때 항상 여성으로부터 이해받고 살았어요?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랑 같이 사세요? 그건 비밀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해받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 이야기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건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해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고 만나거나 사는 사람으로부터 이해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연애할 때는요. 다 이해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같이 살 때도 그랬어요. 네. 그런 경우를 이걸 거꾸로 보자면 교수님께서 지금 교수님이 아내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결혼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 당신들도 대충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소크라테스는요, 네.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100% 이해는 안 되는데, 네. 적어도 내가 왜 슬픈지, 혹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플 때 네. 우선순위가, 상대가 다소 실수를 하거나, 원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오류가 생기더라도, 상대가 지금 아프다 하는 게, 그리고 위로받고 싶다. 그거는 이 상태가 최우선이 돼야 예,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위로, 배려, 한자로 이야기하면 척은지심을 발휘한다라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됐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또 아닌, 이렇게 심리학자의 인간 심리에 대한 분석에 이렇게 무작정 대놓고 달라들면 참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저도 제 들습니다. 심리와 함께 예. 40년 이상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참 심리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줄 때 때때로 가장 힘든 건요. 의사가 환자 보고 당신이 지금 여기 암이 있습니다. 이러면 모든 환자들은 그렇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암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심리학자가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 네가 뭔데. 내한테 그 소리 하냐. 이렇게 나서면 그럴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긴 해요. 많이 겪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도 내가 이 마음으로 40년을 이해하면서 살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나를 이게 지금 어디 할 수 있는 하지만 교수님 기본적인 예외도 있다는 거. 예외는 있지만은 네. 저는 예외를 해두십시오. 본인을 예로 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좀 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분이 이혼을 생각하는 건 이분의 입장에서 가장 나쁜 경우다. 왜 그러냐? 만일 이혼을 한다면요. 이 남편분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런 우려는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혼을 말하냐면 아까 쭉 말한 건 일반론이고요. 뭐 외로울 것이다 뭐다. 근데 저는 이 남편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경계를 넘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이 성찰이 이루어지고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분이 대부분의 인간은요. 네. 쪼그라들고요. 죽어버려요. 그럴까요? 네. 모든 인간이 용수철처럼 여기서 약간 인정. 네. 이게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삶에 대해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되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더 인간의 이 삶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러한가? 그렇게 역경을 극복하는 인간은 대개 1% 내지는 5% 이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럼 95%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95%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 5% 다 이 세상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공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성공 모델일 때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위대한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성공이라는 건요. 남들에게 번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많은 돈을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요.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할 때 그것이 성공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말은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왜 아니, 지금 엉뚱한 길로 이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스티브 잡스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분한테 어떤 의미의 똑같은 의미의 성공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경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항상 쪼그려도 사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 경계에 갔을 때 대부분 주저한다고 그러는데 가기도 전에 주저앉아 있어야 난 안 될 거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이분이 사업을 이렇게 성공시켜라 이 말이 아니고 자기 안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나는 요만큼은 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하는 한 평생 못하니까 자기 경계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죠. 근데 거기까지 마음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분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의 경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미 이 상담 사연에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무서운 거예요, 이분은. 그럼요. 그리고 이분은 그 지금 단어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저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꼭 이혼하라는 우리는 것보다. 10분 이상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함으로써 이분이 상담을 지금 완전히 망쳤다는 거 아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훨씬 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가지고 네. 상당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저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김호준 씨밖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네.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입을 다물게요. 완전히 이렇게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원래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거죠. 이래서 이 상담을 할 때 가장 이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에야 너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살아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주위에 일반 이 사이비 상담가들 또 나름대로 무학으로 상담을 안다는 이런 인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이건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을 모셨고 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게스트로 나왔으면 끝까지 우겼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지금 아내가 자신의 이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해주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섭섭하죠. 섭섭한 거. 네. 이거를 이분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투정 부리는 그 심리 상태예요. 그렇죠. 네. 이분은 지금 어른이고 남편이지만은 실제로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아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그렇죠. 상태에서 엄마 제발 나 좀 내 칭찬 맘 좀 좀 해줘. 해줘 칭찬 네. 좀 해줘 네. 나 잘하고 있잖아. 야 이 녀석아 내가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돼. 엄마가 기대하는 건 더 크단 말이야.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삐뚤어지게 잘하는데요. 그렇죠. 삐뚤어지게 잘하고 있어요, 이 남편이. 네, 이 남편이 지금 삐뚤어가고 있는데 이 남편은 스스로 본인이 지금 아이의 심리 상태로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을 때 아내 입장에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경우에 이 남편분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아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지금 남편분은 본인이 아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 만약 아이가 있으면요 이분은 아이랑은 참 잘 지낼 거예요. 왜? 그럴 것 아이랑 같아요. 거의 친구처럼 지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이는 이야기를 엄마를 하는 걸 싫어하겠죠, 봤을 때, 예. 그런데 아이가 아직 안 생긴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 얘기가 없어요. 아이 여기가 없다라는 거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남편이 아이와 교감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아이의 노릇을 한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 남녀 관계에서 적절한 행동인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내는 사실 당신의 행동이 남편에게 이렇게 타격을 주고 있거나, 몰라요. 네, 몰라요. 그게 지금 이 부부에서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네.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 의사가 병을 못 고치면 왜 의사가 존재를 해요? 심리학 네. 상담을 하는 사람은 이 아내가 그것이 문제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 돈은 얼마나 들어도 좋아요. 저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표정 연기 장렬하셨어요. 오랜만에. 네, 이제 뭐 많이 할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남편분에게 아내를 황 교수님한테 보내라. 이걸로 결론을 지을까요? 그렇죠.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요. 아니면 아내가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지금 이분 관계에서. 그래서 그럴 법도 남편분은 합니다. 더욱더 본인의 어떤 주도권 내지는 본인의 목소리를 집에서 내기가 힘들어서 마음이 더 지금 깝깝한데, 그럴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이 그냥 집 주위에 있는 이 맥주집에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그것도 이제 김호준 선생한테 연락해가지고 맥주나 한 잔 같이 마시자. 그리고 그 마음 다 풀고 집에 가서는 yes sir, 예 마님 이러면서 거의 뭐 이 평강공주와 결혼한 바보 온달의 심정으로 사시면 언젠가 온달 장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은 황상민 교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결혼도 이혼도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